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70에서 80대를 맞이하면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노년의 삶의 질이 젊을 때 쌓아온 습관과 준비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존경받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준비와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노년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8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소들을 알고 준비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위한 소중한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배우고 준비하면서 노년의 삶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에 맞는 안전한 주거 환경은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공간도 노년에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화장실입니다. 젊은 분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노년에는 욕실에서의 넘어짐 사고가 매우 흔하고 위험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변기 옆과 샤워 공간에 단단히 고정된 손잡이는 낙상 사고를 크게 줄여줍니다. 주택 구조도 중요합니다. 계단이 많은 집은 노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나 단층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갑작스러운 이사가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명도 간과해선 안 될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지므로 모든 공간, 특히 계단과 현관에 밝은 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한 센서 등도 매우 유용합니다. 주방 환경도 노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선반보다는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배치하고 무거운 주방 용품보다는 가벼운 것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조리대 높이도 허리에 부담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된 것이 좋습니다. 넘어졌을 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가구는 피하고 바닥에 깔린 러그나 카펫은 모서리가 말리지 않도록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준비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환경은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도 줍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은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감 있는 노년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분들은 나중에 큰 변화 없이도 같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10년, 20년 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투자로 미래의 큰 안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노년의 건강 관리는 젊었을 때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할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혈관 건강과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덤벨이나 탄력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주 23회 실천한다면 골다공증 예방과 함께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노년에는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므로 영양소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 끼니에 적절한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두부 같은 식품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면역력 유지와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많은 질병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정확하게 복용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활동의 유지입니다. 사회적 관계와 활동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이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취미 모임, 종교 활동, 자원봉사 등 자신에게 맞는 사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경제적 변화, 건강 문제,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 등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질병에서도 더 빨리 회복한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작은 성취에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좋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노후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는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대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대화법의 첫 번째 원칙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자 이해의 시작입니다. 많은 갈등이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관계가 훨씬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기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또는 그 일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비판이나 조언보다 먼저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받기 원합니다.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으니 내 말을 들어라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습니다. 대신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와 같이 조언을 제안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늦게 온다 보다는 약속 시간보다 늦으면 걱정이 되니 다음에는 미리 연락해 주면 좋겠다 와 같이 비난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요청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표정, 눈빛, 목소리 톤, 자세 등은 말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등의 방어적인 자세는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표정과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적절한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유머는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민감한 주제에 대한 농담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는 지속적인 배움과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대화는 없지만 노력하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화 기술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법을 가진 어르신은 노년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배우자의 존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편안함과 이해, 그리고 위로는 다른 어떤 관계로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관계를 노년에 회복하고 더 깊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 산책 시간 또는 취침 전 잠깐의 대화 시간이라도 꾸준히 유지한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걱정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배우자와 함께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별, 이혼 또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소중한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 손주, 형제자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세대 간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의존은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관계는 노년에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과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통화를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미 활동,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야를 넓혀줍니다. 결국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소중한 인연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타인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존엄한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관계가 악화되거나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존엄성과 자율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후 재정 계획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과 부채, 월 수입과 지출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확인하고 수령 가능한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개인별 연금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 계속 가입이나 추납을 통해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익률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되 최종 결정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실손의료보험이나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고령에는 보험료가 높아지고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나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 명목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로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계획이나 향후 주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고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결혼, 손주 교육비 등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희생해가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나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에는 항상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서명이나 계약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 재능기 부형 일자리,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경력이나 취미를 활용한 일자리를 찾으면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자유와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를 갖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무료함과 상실감으로 우울증을 경험하는데 이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은 시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삶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노년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꾸준히 배우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인지, 기능 저하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주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취미는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관심사를 노년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의 악기, 미술, 외국어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독서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풍부한 지적 자극을 주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전자책 리더기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책을 읽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신체 활동과 자연 접촉, 성취감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취미입니다.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며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직접 기른 채소나 과일, 꽃을 수확하는 순간의 보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음악 활동도 노년에 매우 유익한 취미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합창단에 참여하는 것은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공연을 통해 사회적 교류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창과 같은 단체 활동은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림 그리기, 도예, 손뜨개와 같은 창작 활동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자 집중력과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몰입감과 완성 후의 성취감은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복지시설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도 현대 노년층에게 중요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법을 익혀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소통하거나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디지털 앨범을 만들어 추억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시야를 넓혀주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체력에 맞게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여행 동호회에 가입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스스로 즐기는 활동이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취미든 꾸준히 즐기는 과정에서 배움의 기쁨, 성취감, 사회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발전시켜 나간다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7080대를 맞이하기 전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거주 형태에 대한 고민을 미루다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환경 변화로 인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 주거 환경은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양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 입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 주거 시설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돌봄 수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리 여러 시설을 방문해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보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양원을 원치 않는다면 대안적인 거주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자녀와 가까운 곳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같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도보나 짧은 이동거리 내에 거주하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친구나 지인과 함께 실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생활 패턴이 비슷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쉐어하우스를 위해서는 재정 관리, 공간 사용, 게스트 초대, 청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노인 공동체 마을이나 은퇴자 커뮤니티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부 공동체는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독립 생활부터 간호돌봄까지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CCRC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거주 형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접근성입니다. 의료시설, 상점,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이웃, 친구,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유지비, 관리비, 세금, 잠재적인 의료비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건강 변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현재는 건강하더라도 이동성이 제한되거나 만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집을 개조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기 쉬운 환경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주 형태를 선택하든 법적,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권, 상속, 장기 요양 계획 등에 관한 문서를 명확히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자신의 의향을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마지막 핵심 요소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었던 젊은 시절과 달리 노년기에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의 성공이나 다른 노인들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비교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노년은 없습니다. 비교는 불만과 짜증을 키우고 주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녀의 처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서운함을 표현하는 부모는 점차 자녀들이 방문을 꺼리게 만듭니다. 이웃의 여행이나 활동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가짐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감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3가지씩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긍정적인 시각이 발달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실수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타인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넉넉한 마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처 이루지 못한 꿈, 자녀 양육 시절의 실수 등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괴로워하는 대신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주변 환경, 가족의 선택 등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납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한 마음의 비결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주고 통제 가능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려한 여행이나 고가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아침 햇살, 맛있는 식사, 가족과의 대화, 좋아하는 책 한 권 등 일상의 소소한 기쁨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눔의 기쁨을 아는 것도 넉넉한 마음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 경험,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돕고 나누는 과정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넉넉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키워온 태도와 습관이 노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노력한다면 점차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노년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은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태도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가짐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8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건강 관리, 원만한 대화 기술, 소중한 인연의 가치 알기, 경제적 자립, 나만의 취미 갖기, 거주 형태에 대한 가치관 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기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발한 취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자립은 주거 환경의 선택권을 넓혀줍니다. 원만한 대화 기술은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넉넉한 마음가짐은 모든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8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준비와 습관의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 걷기, 가족과 더 깊은 대화 나누기, 노후 재정 계획 세우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행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노후도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존엄성을 유지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